안녕하세요.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자, 오늘은 37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서 37일차 반복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이원 분산 분석은 두 개의 인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행한 실험 결과를 관측치로 하여 분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개의 인자에 대해서 자, 한 차례씩만 실험을 수행해서 나온 그 관측치를 갖고 분석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그 무반복 이원 분산 분석의 데이터 구조는 자, 이렇게 생겼었죠. 예. 그래서 A 인자하고 B 인자에 대한 그 실험 결과는 자, 하나씩밖에 없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반복 이원 분산 분석의 데이터 구조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처럼 자, A와 B라는 두 개 인자에 대한 그 실험 결과가 자, 이렇게 여러 개예요. 여러 개씩. 자, 이렇게 여러 개씩 나타나는 그런 이제 조건에서 이 분산 분석을 하는 것이 반복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반복 이원 분산 분석의 이 수학적 표현, 이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YIJK는 자, 공통 평균 뮤 플러스 AJ 플러스 BK 플러스 ABJK 플러스 자, 에러 IJK가 되겠습니다. 자, 요 수식에서 보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자, 무반복 이원 분산 분석 모형에서 뭐가 하나가 좀 다르죠. 이제 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자 A와 인자 B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반복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어떤 특정 인자의 주된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도 상호작용이 유의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상호작용 효과를 중요하게 이제 분석을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예, 반복 이원 분산 분석의 통계량을 계산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자, 뭐 인자 A, 인자 B 각각 행과 열의 효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통계량 계산하는 방법이 추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자, YJK의 평균이란 거는 각각의 자, 여러 번 시행한 이 실험 결과들에 대한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 YJK의 평균에서 자, 이 행에 대한 평균이죠. 예, YJ의 평균을 한번 빼주고 그다음 YK에 대한 평균을 한번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공통적인 평균을 더해줘서 제곱합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유도는 자 R-1 곱하기 C-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제곱합을 분자에 놓고 자 분모에는 이 자유도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이 상호작용에 대한 제곱 평균이 되겠고요. 자, F 통계량도 자, 보시면 인자 A에 대한 F 통계량과 B에 대한 통계량을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상호작용에 대한 통계량을 똑같이 계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차에 대한 부분도 계산을 하고 총 합계는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반복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한 그 예제를 하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교재에 있는 37.1입니다. 자, 새로운 독감약과 기존의 독감약 그리고 플라시보 간의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3명씩의 환자를 실험에 투입을 했어요. 자, 유의 수준 알파 5%에서 자, 약의 종류와 투약 주기에 따라 치료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자,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라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설을 설정해야겠죠. 가설. 자, 먼저 그
인자 A에 대한 가설입니다. 자, 약의 종류에 대한 가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반복 이원 분산 분석 때 했었던 가설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약 주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설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반복 이원 분산 분석에서는 자,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즉, 약의 종류와 투약 주기, 이 두 가지를 조합한 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가설을 또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귀무가설을 설정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대립가설을 설정을 해줍니다. 예, 가설 설정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자, 2단계부터 4단계, 즉 결정규칙, 검정 통계량 계산,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엑셀 프로그램과 자모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엑셀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지만 제가 그림을 캡처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실제 프로그램은 자모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데이터 메뉴로 가셔서 데이터 분석을 체크를 하시면은 자, 이런 창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분산 분석에서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데이터를 셀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한 가지 좀 다른 거는 이제 표본당 행수죠. 자, 표본 약이 있었지. 약의 행수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3명씩의 환자를 실험에 투입했으니까 행은 3개가 되겠죠. 자, 유의 수준 0.05는 디폴트로 설정이 돼 있을 거고, 자, 출력 범위 설정해가지고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확인해 주시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결과값이 뭐 이렇게 해서 그뭐 신약이 주 1회, 2회, 3회, 4회 투입할 때에 그 3번, 그 3명의 환자의 그 실험 결과가 이렇게 다 합이 나올 테고요. 이걸 3으로 나눈 평균이 나옵니다. 자, 이제 분산까지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통계량을 보여줍니다. 자, 독감약, 플라시보도 마찬가지고 이 전체 세 가지 약에 대한 그 치료 효과에 대한 자, 평균과 분산을 다 또 보여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분산 분석표죠. 아노바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인자 A하고 인자 B에 대한 그 처리 효과에 대해서 보시면은 먼저 P값을 한번 보시죠. P값이 0.000 두 개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유의수준 알파 0.05보다 극히 작죠. 유의수준 5%보다 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해줄 수 있죠. 귀무가설 기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는 또 뭐 갖고 볼 수 있죠? 예, F 통계량입니다. 자, 엑셀에서 FB라고 나온 게 F 통계량이에요. 자, F 통계량 보시면은 이제 인자 A, 즉 약의 종류에 따른 그 F 통계량은 627.054 엄청 크네요. 이 얘기는 뭐라고 했죠? 예. 분모에는 설명되지 않은 분산의 데이터 값이 분모에 설정이 되고요. 분자에는 설명되는 분산의 데이터 값이 설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은 부분보다 설명되는 부분의 값이 627배 정도 되는 거죠. 엄청 큰 겁니다. 자, 인자 B도 207.773으로 F 통계량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자, F 기각치하고 임계치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자, P 값으로도 알 수 있지만 자, F 통계량으로도 우리는 유의 수준 5%에서 약의 종류와 투약 주기에 따라서 치료 효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효과예요. 자, 엑셀에서는 교호작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보시면 P값이 0.000, 즉 자, 어떤 약과 투약 주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에 또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F 통계량은 18.437로 나왔어요. 즉 약끼리의 어떤 차이 그리고 투약 주기 간의 차이보다는 F 통계량이 좀 작습니다. 자,
기각치가 2.508이기 때문에 기각치를 훨씬 또 상회하죠. F 통계량이. 그래서 따라서 이 상호작용 효과도 차이가 있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자, 각각의 3회 어떤 실험 결과, 3명씩의 그 환자의 실험 결과를 평균을 내서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종류 기준일 때 이렇게 나오고 투약 기준, 투약 주기 기준일 때, 자, 일단 이 상호작용 효과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어떤 그래프의 이 선형이 거의 만나지 않은 식으로 가면 이들 간에는 효과가 차이가 별로 없는 건데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꺾여 가지고 이 올라가는 이 추세가 좀 이제 가파르게 이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약의 효과가 차이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어떤 투약 주기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들 간에도 뭔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잠오비를 활용해서 반복 이원 분산 분석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잠오비로 자, 예제 데이터를 불러온 화면입니다. 자, 예제 데이터는 자, 신약 테스트 반복이라는 엑셀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그 변수를 좀 설정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데이터로 가셔서 셋업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독립변수는 명목 변수로 설정이 되어야 하고 명목 변수 또는 이제 그 변수죠. 자, 등간 변수. 자, 그리고 종속 변수는 자, 연속 변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연속 변수로. 자, 그리고 가능하면요. 잠업위에서는 이 변수명을 좀 영문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 효과는 이펙트로 좀 한번 바꿔주고, 자, 투약 주기는 사이클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자, 약의 종류는 에디슨, 메디슨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영문으로 좀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변수명이 한글로 돼 있으면 간혹 그 오류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모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제 만든 거라서 한글이 완벽하게 호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수명을 좀 이렇게 영문으로 바꿔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술 통계량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Analyze 가셔서 Exploration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Descriptive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Variable 변수에는 Effect를 집어넣고요. 자, Split by Medicine하고 Cycle을 넣어줍니다. 자, 기술 통계량 옵션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스테이티스틱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거 사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혹시나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반드시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건 이제 평균하고요. 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표준 편차는 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오른쪽에 자, 이 기본적인 통계량이, 기술 통계량이 이렇게 나오죠. 예.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자, 내용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몇 가지 좀 빼주겠습니다. 예. 이것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평균, 자, 독감약, 신약, 플라시보, 의 어떤 평균하고, 자, 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분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alyze 이 메뉴에서요, 아노바를
눌러주면요. 여기 원웨이 아노바. 이거는 이런 분산 분석의 메뉴고요. 자, 이원 분산 분석은 아노바를 체크를 해줍니다. 아노바. 자, 여기서도 자, 종속 변수에는 이 팩트를 넣어주고요. 자, 고정 변수에는 자, 약과 투약 주기를 넣어줍니다. 자, 이제 모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모델 옵션을 눌러주세요. 요 디폴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델 텀에 여기 보시면은 자, 메디슨 약과 사이클 투약 주기 그리고 메디슨 곱하기 사이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상호작용 효과를 이제 보는 모델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sum of 스퀘어즈 해가지고 타입 3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타입 3를 이제 디폴트로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노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개별 인자들의 어떤 그주 효과도 주요하게 그 분석 대상이지만 어, 상호작용 효과 두 개 인자의 상호작용 효과를 주요하게 이제 보는 또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타입 3는 자, 상호작용 효과까지 포함해서 분석하는 유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보통 디폴트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분상과 정규성 가정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등분상과 정규성 가정 확인은 자, 어슌션 체크를 가세요. 자, 여기 이제 그 호모지니어티 테스트하고 노멀티 테스트하고 자 QQ 플러 이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체크하면 결과가 곧바로 뜨죠. 자 이게 자모비라는 프로그램의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자 등분상과 정규성 가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분산에 대한 그 가정 확인입니다. 여기 레빈 검정을 보시면, 레빈 검정 보시면은, 자, P 값이 0.140이에요. P 값이 0.140. 자, 유의 수준을 그 5% 기준으로 했을 때 알파를 0.0으로 했을 때 P 값이 0.05보다 크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무가설 자체가 레빈 검정에서 귀무가설 자체는 자, 등분산을 가정하는 분산이 같다. 분산의 차이가 없다라고 귀무가설이 설정되기 때문에 자, 요 데이터는 등분산을 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정규성 가정, 노멀리티 테스트 정규성 가정에서도 보면 P값만 보면 됩니다. P값이 0.786이에요. 자, 0.786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 수준 알파 0.05보다 크죠. 예. 자, 정규성 가정에서의 귀무 가설은 자,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규성 가정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규성을 이 데이터 세트는 정규성을 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규성 가정에 대해서는 이 QQ 플롯에서 나타난 이 시각화 결과에 대해 결과를 갖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죠? 이런 개별 관측치들이 자, 우측으로 45도로 상향되는 이 직선에 아주 매우 근접하게 강하게 지금 결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5도 직선 주변으로 강하게 밀집되어 있으면 정규성을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모델 적합도하고 효과의 크기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모델 적합도는 여기 모델 핏이 있죠. 모델 핏. 그리고 효과의 크기는 이펙트 사이즈입니다. 자, 모두 다 체크를 해주세요. 모델 적합도는 전체 모델 적합도를 테스트를 이제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아노바 표에 보면은 자, 전체 모델에 대한 적합도가 나옵니다. 자, P 값을 보면은 0.001, 0.05보다 작죠. 두 개의 변수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P 값이 0.001로 다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도 통계적 유의하고 자, 각각 어, 인자별로 그리고 상호작용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효과의 크기 판단은 자, 요 기호들이 뭐냐면요. 요건 이제 에타 제곱.
에타 제곱이고 이게 부분 에타 제곱이고 자 오메가 제곱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 결과값으로 판단을 하는데 자 주로 오메가 제곱 결과값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메가 제곱값 보면은 자 메디슨 약은요. 자 약은 0.623 그리고 사이클 그 투약 주기는 0.308 그리고 상호작용은 0.052로 나타났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자, 보통 오메가 값은 0.01은 0.01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 판단을 하는 거고요. 0.06은 중간 크기예요. 0.06은 중간 크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0.052가 0.052가 0.06에 근접한 수치죠. 그러니까 한 상호작용 효과는 좀 중간 크기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0.14 이상은 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약과 투약 주기의 이제 이 변수의 그 효과는 좀 효과가 좀 큰 편이다라고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엑셀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화해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자모비에서도요, 그 상호작용에 대한 시각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 Estimated Marginal Means라고 있습니다. Estimated Marginal Means. 번역을 하면은 뭐 추정된 마진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메디슨하고 사이클 두 개의 변수를요, 마지널 민스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먼저 메디슨 한번 이동하고, 그다음에 사이클을 이동을 시키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느 변수를 먼저 이동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상호작용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져요. 지금 약을 먼저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텀을 조건을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사이클을 먼저 그 다음에 메디슨을 나중에 놓았을 때 예. 자, 위에 거는 그러니까 메디슨 약을 먼저 투입한 약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보여준 거고요. 아래 거는 사이클 그 투약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준 겁니다. 예. 자, 요 내용 이 그래프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엑셀에서 그린 그래프하고 똑같죠. 똑같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후 검증할 차례입니다. 사후 검증. 자, 사후 검증은 여기서 옵션에서 포스트혹 테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입력창이 나옵니다. 입력창. 자, 여기서 키 검정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셰프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약 투약 주기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변수에 대해서 자, 투키 검정과 셰프 검정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오른쪽에 나왔네요. 자, 이 내용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보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 먼저 그 메디슨, 그 약의 종류에 따른 사후 검정이에요. 사후 검정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귀무가설을, 아까 앞에서 보면 이제 메디슨, 사이클,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효과 모두 다, 귀무가설을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후 검정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변수하고 어떤 변수 간에 그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메디슨, 약의 종류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기존 독감약하고 신약 간의 차이는, 예, 여기 보시면 P값, 투키 검정 기준의 P값과 셰프 검정 기준의 P값이에요. 자, 예, 독감약하고 신약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걸로 나오죠. 예, P값이 다 0.05보다 작습니다. 자, 독감약하고 플라시보 간의 차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간의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신약과 플라시보 간에도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어느 게 더 치료 효과가 좋으냐에 대한 판단은 여기 보시면은
통계량 같은 이제 값을 이제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평균의 차이 이런 걸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독감약의 치료 효과에서 신약의 치료 효과를 빼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양수로 나왔대. 양수로 나왔다는 거는 독감약의 치료 효과가 수치가 더 높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수치가 치료 효과 수치가 더 높다라는 거는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치료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가 독감약의 치료 효과 빼기 신약의 치료 효과가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신약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짧게 나타난다. 더 약효가 좋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독감약하고 플라시보는 음수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플라시보의 이 약효가 더 약효가 나타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독감약이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자, 신약과 플라시보 간의 차이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자, 신약의 치료 효과가 플라시보보다 훨씬 월등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자, 투키의 검정이나 셰프 검정 두 가지 검정 기준에서 자, P값이 다 0.05보다 훨씬 작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이클 투약 주기도 한번 보시죠. 자, 1회 투약한 거하고 2회 투약한 거하고 자, 이것도 투약주기 다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P값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걸로 나옵니다. 자, 뭐 한두 개만 그 차이를 볼게요. 1회 투입한 거하고 2회 투입한 거하고 그 차이를 빼보니까 양수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 2회 투입한 게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치료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나머지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예, 투입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는 거를 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호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호 효과에 대한 내용. 이것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호 효과에 대한 이제 결과값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첫 번째 거 한번 보자. 독감약을 1회 투입했을 때하고 독감약을 2회 투입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일단은 민 디퍼런스 하면 이제 평균적으로는 독감약을 두 번 투입한 게 효과가 더 좋은 걸로는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자, 투키의 검정 기준으로 했을 때 P값은 0.019이기 때문에, 자, 유의 수준 0.05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로 보이는데, 자, 문제는 셰프, 좀 엄격한 사후 검정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엄격한 사후 검정 기준에서는 이 P값이 0.20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0.05보다 크죠. 자, 이 얘기는 이 둘 간에 수치적으로 평균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우연성이 좀 큰 것이다. 실제로는 차이가 과학적 접근을 했을 때는 이 둘 간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자, 일단 통계적으로 없다라고 둘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요것도 한번 볼까요? 예. 독감약을 한 번 투입한 거하고 플라시보를 두 번 투입했을 때, 자, 일단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마이너스가. 이 얘기는 뭐냐, 이제 플라시보 두 번 투입한 게 독감약 한 번 투입한 것보다 더 치료 효과가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플라시보는 사실 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런 얘기죠. 환자가 그냥 자연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크죠. 예. 자,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라시보가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자, 투키의 검정에 의하면은 자, P값이 0.013이기 때문에 유의 수준 0.05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데 자, 셰프의 검정 엄격한 기준으로 보니까 0.160. 자, 이거는 유의 수준 0.05. 좀 더 이 유의 수준을 좀 관대하게 봐서 0.10 기준으로 했을 때도 P값이 높기 때문에 이 둘 간에는 사실 통계적으로는 어, 차이가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호작용 효과는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 37일차 반복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 그 분산 분석, 아노바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강의를 했어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